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공시 살펴보기 전에 9월 20일 금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증시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데 더불어서 이 금리 인하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42,000포인트 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요.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빅테크의 강세 속에 나스닥은 2%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간밤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미증시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9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지난 6월 초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테슬라가 7%대로 가장 큰 상승 탄력 나타낸 가운데 엔비디아와 애플 그리고 메타 역시도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영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 벤치마크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3.71%로 마감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전반적으로 좀 경기가 순항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도 낙폭과대 인식 속에 반등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21선을 터치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온 모습인데요. 0.82% 상승하면서 260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한 모습 현재 구간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276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매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는 2,864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이 실적 3분기 실적 전까지는 좀 저점 구간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미증시의 훈풍을 받아서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전일 이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자는 0.95%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대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 이어서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106만 3천 원을 터치한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IM증권에서는 이 CDMO 가치 상승에 주목을 하자라면서 목표 주가를 115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67%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이 구글 웨이모와 자율주행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이 시세를 자극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현재는 1.42% 오른 24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도 그 흐름 좋습니다. 지금 현재 1.18% 상승하면서 74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면요. 상위 종목 대부분이 대체로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하의 수혜주의 기대감에 이런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오늘도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있고요. HLB도 1% 넘게 강세 보이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도 오늘은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2%대, 또 에코프로도 2%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릴가켄 바이오와 또 삼성양대약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영풍그룹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영풍정밀 상한가 진입했고요. 또 영품도 15%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BOJ 회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려아연과 그리고 영풍의 경영권 분쟁 속에 이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2일간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총 투입 자금은 약 2조 원대로 이 국내 공개 매수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영권 분쟁을 놓고 각 기업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려아연의 공시를 통해서 고려아연의 입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13일 공개 매수와 관련한 의견 표명서를 통해서 공개 매수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공개 매수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기업 사냥꾼으로 여겨지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결탁으로 인한 적대적 인수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에서는 영풍은 환경오염 문제와 잦은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사실상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로 인해 영풍이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실패한 경영을 덮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MBK 파트너스가 과거에도 핵심 자산 매각이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약탈적 경영을 해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공개 매수가 성사되면 인력 구조 조정 등으로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국가기관산업인 비철금속 제조업에서 세계 1위인 고려아연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는 고려아연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려아연은 2차 전지 소재, 자원순환,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외부 세력이 경영권을 장악하면 이러한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확보한 후 이를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경우에는 국가기관산업과 2차 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공개 매수 지금 추진 상황 굉장히 또 뜨거운 감자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고려아연 측의 입장을 공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영풍은 이 MBK와 손을 잡게 된 걸까요? 네, 이 고려아연과 이렇게 영풍의 경영권 갈등은요, 이 두 가문의 갈등에서 시작을 해서 또 MBK의 적극적인 인수 전략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49년이 설립한 영풍을 시작으로 약 75년간 장 씨 가문은 영풍을, 그리고 최 씨 가문은 고려아연을 경영을 하면서 두 가문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너 3세로 접어들면서 두 가문의 동업 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경영권 갈등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최근 주력 사업이 부진한 영풍은 고려아연의 현금 배당을 늘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고려아연은 반대로 장기 투자에 나서면서 장씨 집안과 거리를 두려고 하자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그리고 장영진 영풍그룹 고문간의 경영권 대립이 심화되면서 장씨 일가는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또 외부 자본인 MBK 파트너스를 끌어들이면서 공개 매수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MBK는 영풍으로부터 고려아연 지분을 넘겨받아서 최대 주주가 됐고요. 이후에 약 2조 원 규모의 주식 공개 매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 최대 주주가 돼서 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시도는 오스템 임플란트 인수에서 성공했던 방식을 재활용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MBK는 최대 주주의 지분
지분을 먼저 확보한 뒤에 그리고 시장에 남아있는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방식으로 상장 폐지까지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MBK는 이러한 M&A 방식을 고려아연에도 적용을 해서 완전히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인데요. 또한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해 공개 매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더욱더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공개 매수 기간을 이 추석 연휴와 또 공휴일에 걸치게 해서 증시 개장일을 줄이고 또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그러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는 MBK가 또 이 외부 전문가들과 또 최 회장이 방어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또 공개 매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 매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또 경영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 MBK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MBA다라고 고려아연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K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MBK가 이렇게까지 좀 경영권 확보에 나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 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이번 공개 매수가 최대 주주인 영풍과 협력해서 지분을 추가로 취득을 함으로써 최대 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적대적 M&A와는 무관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영풍은 이미 최대 주주로서 고려아연의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K에 따르면요,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을 장시일가는 33.1%, 그리고 최시일가는 1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전히 장시일가가 2배 이상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영풍그룹에 속한 계열사인데요. 이 장영진 영풍그룹은 고문이 총수로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일부로서 이 MBK는 최씨일가가 주장하는 계열 분리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 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 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고려아연의 금융권 차입 부채는 410억 원으로 사실상 없었는데 올해 6월 말 현재는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같은 시점 순현금 2조 5천억 원과 이후 유상증자, 자사주 처분으로 조달한 1조 3천억 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이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배경 중에 하나로 무분별한 투자를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최 회장의 주도로 이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그리고 본업과 무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제동을 걸 이사회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사실상 최 회장의 뜻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를 해서요. 이 주주들에게 더 큰 환원을 돌려주겠다라는 게 MBK 측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MBK 측의 좀 주장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좀 소액 주주들이 고려아연 일주 사기 운동에 좀 나서기도 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백기사를 좀 자청하는 등 좀 고려아연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 시장에서는 MBK가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한국앤컴퍼니 그리고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서 보듯이 현금 창출력은 강하지만 외부 요인으로는 좀 다소 저평가된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서 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주주들에게 더 큰 환원을 약속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주주사에는 현대차나 LG 그리고 한화 등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과거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지하는 백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MBK의 인수 시도를 앞두고 이 대기업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 MBK의 전략에 동조를 할지 아니면 최 회장의 지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건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은요. 추석 연휴 중인 지난 16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이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를
수요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지역 상공계와 힘을 모아서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120만 시민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이 주식시장이 개장한 19일 이를 실현하면서 울산 시민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렸습니다. 또 어제죠. 지난 19일에는 한국투자증권이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한 백기사로 등장했다. 이러한 이야기도 들려왔는데요. 사모펀드들과 연합을 해서 2조 원 안팎의 자금을 들여서 영풍과 그리고 MBK 파트너스에 맞서서 이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서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한투증권 측은요, 이 사모펀드들의 이 자금 증빙을 위한 인수 확약서를 최대한 좀 많이 모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1조 원 중후반에서 2조 원대 중반대로 예상되는 투입 자금 중에서 이 한투 측이 자기 자본을 통해 가장 큰 비중의 금액을 투자하되 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사모펀드들이 외부 자금을 끌어와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또 이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그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한국투자증권에 합류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이 7%의 지분 공방전이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지분율은 영풍 정밀 공개 매수 성공 시에 33.13%에서 34.71%가 되는데요. 최 회장 일가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LG화학, 한화 등의 우호 지분을 합치게 된다면은 총 33.99%로 이 지분이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최소 7%에서 최대 14.61%까지 사들이는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이죠. 이 MBK는 국민연금과 자기 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 21.34% 중에서 7%만 현재 확보를 하게 된다면은 이 의결권 지분 44%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지분 경쟁에서 승기를 굳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려아연의 공시를 통해서 이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기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스피 기업도 금양인데요. 금양도 굉장히 또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양은요, 세계 최초로 친환경 발포제 생산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로 대표되는 2차 전지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또 수소차와 또 수소 선박, 드론 등 미래 먹거리인 이 수소 연료 전지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친환경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금양 지난해 좀 2차 전지 주주들에게 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었잖아요.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2022년 7월에 정말 1년간 주가가 20배 이상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전기차, 캐즘 등 2차 전지주들의 약세로 인해서 금양이 올 상반기 내내 좀 하락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이런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만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8천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양은 올해 반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31억 원에 불과를 했기 때문에 8천억 원은 좀 2차 전지 사업에서 있어서 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일각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2차 전지 사업을 확대해 왔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금이 좀 부족한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좀 대규모 증자라는 것은 기존의 주주들의 이런 지분 가치가 좀 희석이 되고 아무래도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양은요, 이 당사는 유상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으나 본 공시 시점에서 이런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해명 공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상증자를 발표한 뒤에 계속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이 9월 9일에는요, 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4150원을 터치하는 흐름도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좀 유상증자로 인해서 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금양 좀 어떤 공시가 또 발표가 됐을까요?
네, 이번에는 근데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에 이제 공급을 한다는 공시인데요. 자세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에 내년부터 6년간 2170 배터리를 17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조 3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19일 공시했는데요. 이 나노텍을 통해서요, 금양이 생산한 2차 전지 2170 배터리를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 에너지 저장 장치, 또 무정전 전원 장치 등 이 방산용 등 이 특수 용도의 응용 분야에 좀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루트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본사에 있는 이 나노텍은요, 고순도 층상 그래핀을 좀 유일하게 산업화 기술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셀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그래핀을 기반으로 해서요, 에너지 저장 배터리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번에 이 금양이 공급하는 2170 원통형 배터리를 ESS, 또 UPS 등 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면서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 좀 재판매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노텍 CEO는 금양에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의 품질을 좀 다양한 기술적 방법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계약까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양의 배터리를 이 미국 시장과 또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양 류강지 회장은요, 이 나노텍과 맺은 이번 계약은 금양 원통형 배터리의 우수성을 좀 미국에서 인정받아서 성사된 그런 대규모 계약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를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금양의 입지를 좀 공고히 해서 사업의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12월에 기장 드림 팩토리 2기가 또 완공이 되면서 본격적인 양산 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안정적인 생산 수준에 이뤄서 좀 2170 셀은 물론이고요. 금양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 4695 배터리까지 이 투트랙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남아, 유럽, 중동 등 이 글로벌 마케팅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좀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까지 이런 포부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을 하면서 이 작년 상반기에 굉장히 또 주가가 뜨거웠었는데요. 네. 2차 전지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 굉장히 좀 오랜만에 전해진 것 같습니다. 원통형 배터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이번 계약이 좀 성사가 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배터리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는요, 일단 원통 모양을 가진 그런 배터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건전지 흔한 모양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원통형 디자인은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배터리 제조에 계속해서 사용해 왔고요. 기술력으로도 좀 성숙하고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요즘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금양의 이런 혁신적인 기술력은요, 글로벌 시장에서 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양이 부산 기장에 건설한 2차 전지 생산 공장이 본격 가동화가 되면서요, 이 원통형 배터리 시장 진출에 좀 가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강한 매수세가 또 몰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공장 가동을 통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좀 발 맞춰서요, 2차 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서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울트라 하이니켈 단결정 이 NCMA 양극재를요, 100% 단독 사용한 이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또 월등히 높다고 하고요. 이를 충전 시에 이 주행 거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2170 배터리가요, 국제 표준 인증 기관 SGS의 성능 평가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저온에서 전격 용량 대비 약 90% 수준의
성능을 또 구현을 하고요. 경쟁사에 좀 밀리지 않는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국내 최초로 개발한 4695 원통형 배터리도 있습니다. 이 테슬라 전기차에 장착한 이 468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요. 주행거리를 44%가량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 배터리 사고로 인해서 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업계도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양이 이 자사의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과 또 성능 우수성을 계속해서 인정을 받아서 글로벌화하겠다라는 목표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전기차 이런 캐즘으로 인해서 사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요즘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잖아요. 네. 금양 역시도 좀 이를 피해갈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금양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761억 원이고요. 영업 손실이 1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 순손실은 550억 원인데요. 현금성 자산이 260억 원에 좀 불과하다라는 점이 나왔습니다. 제조 판매 사업 부분에서 발포제가 6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발포제 유관 제품 그리고 발포제 원료가 차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발포제 사업이 지금 매출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발포제 생산 사업을 하던 이런 화학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이 더 많이 차지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2차 전지를 신규 사업의 목적으로 추가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2차 전지 관련된 수익은 지금 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양은 지난해 사업 보고서에서 작년 3월에 21700 이 원통형 2차 전지 700만 셀 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6월부터 사업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사업 생산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상반기에 이렇게 2차 전지 매출이 좀 0원으로 측정이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투자자들의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양은 2차 전지 원료제인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분리막 등을 올 2분기에 46억가량 매입을 했지만 이 완제품이 수주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재고 자산만 지금 규모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금양의 재고 자산은요, 작년 말에 17억 원에서요, 올해 상반기 말에는요, 69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금양 측은 현재 이렇게 양산 중인 2차 전지의 품질은 납품 가능한 수준인데 계약 체결이 안 돼서 지금 매출이 못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래도 2차 전지 품질은 좀 타사 대비해서 동일이 좀 월등하거나 뛰어난 수준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양 현재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또 고점이었던 13만 6,200원에 대비해서 지금 거의 절반가량 떨어진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얼마 전에는 이렇게 최저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상반기 내내 좀 하락을 하면서 8개월 사이에 시총이 3조 원이 지금 증발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요. 오늘은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공식 공급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원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양에 대한 공시와 또 이런 상황들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피 기업 2개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13일 공개매수와 관련한 의견 표명서를 통해서 공개매수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공개매수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기업 사냥꾼으로 여겨지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결탁으로 인한 적대적 인수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매수가 성사되면 인력 구조 조정 등으로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국가기관 산업인 비철금속 제조업에서 세계 1위인 고려아연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고려아연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개매수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갈등에서 시작돼서 MBK 파트너스의 적극적 인수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벌어지게 된 건데요. MBK 측에서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고려해안의 경영권을 확보해서 주주들에게 더 큰 환원을 돌려주겠다며 적대적 M&A가 아님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울산시장과 한국투자증권이 고려해안의 백기사로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7% 지분 공방전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금양 공시요약입니다. 금양은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2170 배터리를 17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나노텍과 맺은 이번 계약은 금양 원통형 배터리의 우수성을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아 성사된 대규모 계약으로 이를 시작으로 글로벌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금양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금양이 부산 기장에 건설한 2차 전지 생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원통형 배터리 시장 진출에 가속도를 내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장 가동을 통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발맞춰 2차 전지 사업을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2%대 넘게 오르면서 35만 9천 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이 코스닥 시장을 지배하는 건 바이오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알테오젠이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이 품목 허가 공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후보 물질인 ALT-L9의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아일리아는 리제네론이 개발한 연령 관련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인데요. 지난해 매출이 약 12조 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치료제입니다. 알테오젠은 해당 품목의 바이오시밀러 가능성에 주목하고 다양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왔는데요. 자회사인 알토스 바이오로직스가 진행한 글로벌 12개국 대상 임상 3상에서 ALT-L9은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했고요. 아일리아와의 치료 동등성을 입증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약가의 인하로 보다 많은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며 의료보험 시스템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어 ALT-L9 출시를 위해 유럽 판매 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규제기관에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후보 물질, 지금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라는 공시 살펴보고 왔는데 역시나 바이오 기업들, 이런 바이오 물질들의 명칭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시장에서 알테오젠은 어떤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걸까요? 네, 알테오젠은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가능성에 일찍부터 주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특허 출원과 또 등록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서 아일리아와의 치료성 동등성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국내 파트너사인 한림제약과의 계약을 통해서 허가 후에는 바로 시판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다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황반변성 환자 역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시장 규모가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오는 2031년 이 황반변성 관련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37조 원에 달할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아일리아 특허권이 만료가 됐고요. 유럽 물질 특허는 내년 11월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의약품의 치료 동등성과 또 허가 후에 바로 시판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 알테오젠의 경쟁력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좀 주요 시장 특허 만료에 맞춰서 국내외 다양한 업체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앞세워서 그동안 아일리아가 독점해온 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로는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셀트리온이 국내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요. 또 이번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리지널 개발사인 리제네론은요, 이 고용량 제품과 또 소송 등을 활용해서 방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지금 진입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호재가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 임상 3상과 관련해서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세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알테오젠은 이 ALT-B4 하이브로자임이라는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기존의 혈관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기술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SC 제형 임상 3상이 진행 중인데요. 그 결과 발표가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임상이 성공하게 된다면은 알테오젠의 이 ALT-B4 기술이 적용된 첫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나올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키트루다는 이미 40여 개의 적응증을 보유한 면역 항암제인데 이번 SC 제형 임상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이 기존 적응증을 추가 임상 없이 또 SC로 전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2028년까지 키트루다의 SC 전환율이 80% 이상에 이를 걸로 보고 있어서 알테오젠의 기술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2028년 이 키트루다의 물질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출시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키트루다가 보유한 다수의 적응증 및 관련 특허 등을 고려할 때 이 바이오시밀러는 제한적인 적응증을 보유하거나 또는 이 높은 로열티로 머크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침투 및 가격 인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바이오 업계의 판단입니다. 또 바이오업계는 이 알테오젠이 경쟁사 로열티 5% 수준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머크의 자체 제형 변경 임상 실패로 알테오젠의 기술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걸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키트루다의 매출 규모가 글로벌 최고의 블록버스터인 만큼 1%의 상승에도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실제 머크가 개발한 이 면역 관문 억제제 키트루다는 지난해 약 33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글로벌 의약품 매출 1위 자리에 등극을 했고요. 이 키트루다는 이 머크의 매출 중에서 42%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머크는 2028년 이 키트루다 물질 특허 만료를 앞두고 SC 제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이 알테오젠이 머크에게 로열티 5% 수준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로열티 발생 시점부터 이 알테오젠의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의 여러 호재, 또 이슈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모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코스닥 또 1위를 또 자리를 딱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시장의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요인이 이런 주가에 좀 작용하게 되는 걸까요? 네, 이 항체 약물 접합제인 ADC 치료제 분야에서 이 일본의 다이이치 산교의 에너투가 SC 제형으로 전환을 발표를 하면서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투는 이 지난해 매출이 약 25억 7천만 달러로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또 고형암 적응증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에너투의 고형암 그리고 모든 적응증 확보로 ADC 치료제는 혈액암 후보 물질과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그리고 SC 제형 개발, 3세대 ADC 항암제 상업화 등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ADC 치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SC 제형을 개발하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 넥스피 플랫폼과 또 넥스마 플랫폼을 통해서 약물의 지속성을 높이고요. 또 ADC의 다양한 적응증과 이 신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피하 주사 제형화는요, 자가 주사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환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기술로서 이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ADC 치료제의 SC 제형 개발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를 기존 21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알테오젠은 2020년에 이 머크의 4조 6천억 원 규모의 ALT 비포 기술을 이전한 데 이어서 4건의 추가적인 기술 수출을 성공시키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최근 산도즈와의 계약은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이 기술 이전 범위가 확대돼서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37만 5천 원으로 기존 대비 25%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알테오젠의 공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 요즘 인수합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좀 사업 구조 개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경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요즘 또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결의할 수 있는 소규모 합병이 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건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에 지난 13일까지 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 합병 경영 공시는 총 93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소규모 합병 공시는요, 57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닥 기업 CJ 프레시웨이도 지금 합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CJ 프레시웨이가 완전 자회사 F&D 인프라를 흡수 합병을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좀 자세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F&D 인프라는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CJ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사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합병회사 이 CJ 프레시웨이는 피합병회사 F&D 인프라를 100% 출자하고 있어서 합병 비율을 1대 0으로 산출했습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1월 18일이고요. 통합 목적은 경영 효율화입니다. 이 CJ 프레시웨이 측은요, 이 비효율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등 경영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지난 6월에는 CJ 프레시웨이가 이 식자재 유통 사업을 전개하는 7개 지역 법인을 프레시원으로 통합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역 식자재 시장에 대해서 개별 법인과 또 각기 다른 대표들의 통해서 또 개응을 했지만 시장 확장을 위해서는 이를 하나로 묶어서 기민하게 좀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로 묶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물류센터 자회사 합병 역시 이 식자재 유통사 확장을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CJ 프레시웨이가 좀 식자재 유통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완전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겠다라는 공시 함께 살펴봤는데요. 또 이 CJ 프레시웨이가 이 공모 회사채 시장에 좀 복귀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CJ 프레시웨이가요, 지난 이달 27일에 400억 규모의 이런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요,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공모채 시장에 나서는 거는 2년 8개월 만인데요. 지난 2022년 1월에 1,000억 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에 나섰는데 이 당시에는요, 수요 예측 집계 결과 모집액의 절반가량인 520억 원이 들어오면서 미매각이 났었습니다. 이에 매각되지 못한 물량 480억 원은 인수단이 모두 떠안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는요, 이 CJ 프레시웨이 공모채가 완판되지 못한 배경을 살펴보니까 어깨 당시 이 파월 의장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양적 긴축 시기를 당해 하반기로 좀 늦출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CJ 프레시웨이가 이렇게 미매각 이후에 좀 그간 필요 자금을 기업 어음 시장을 통해서 좀 조달을 했었는데요. CJ 프레시웨이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6번에 걸쳐서 공모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었는데 매년 3년 단일문 기조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1.5년물과 2년물로 초단기물로 트렌치를 꾸렸는데요. 지난해 이렇게 미매각으로 인해서 좀 투자자들의 약해진 투심을 좀 우려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통상 이렇게 만기가 짧은 채권의 경우에는요, 변동성이 낮아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투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좀 불러일으켜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일은 9월 27일이고요. 발행일은 10월 8일입니다. 이 CJ 프레시웨이 관계자는요, 이 공모채가 사모채에 비해서 좀 금리상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마련된 자금은 운영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이렇게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모 회사채 시장에 나섰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일정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CJ 프레시웨이가 요즘에 이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CJ 프레시웨이가 이 재무 건전성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임금, 또 원자재비 등 이 기업이 좀 영업 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이 경영 자금을 뜻하는 운전 자금을 개선한 후에요. 이 차입금 비중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산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현금 흐름에 대한 중심에 대한 경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또 사업적인 면에서는 수익성 강화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솔루션 사업으로 인해서 고객 잠김 효과를 봤다면 올해는 좀 수익 창출을 위해서 더욱더 활성화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회사는 고객의 사업 성공에 기여하는 푸드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솔루션 사업을 계속해서 육성 중인데요. 이 푸드 비즈니스 파트너는요, 수장이 직접 또 챙기고 있습니다. 이건일 CJ 프레시웨이 대표는요, 이 솔루션 역량과 또 협력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렇게 진정한 푸드 비즈니스 파트너로 진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식자재 유통 부문은요, 올해 2분기 온라인 매출이 1년 전보다 3배 이상 또 급증을 했고요. 온라인 전용 상품과 또 자체 브랜드 상품 수 확대를 통해서 온라인 매출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또 온오프라인 연계 사업 전환을 통해서 식자재에서 좀 영향력을 좀 강화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푸드 서비스 부문은요, 대형 병원 파업 이 좀 장기화되면서 비용 관리도 집중하고 있고 브랜드 협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조 부문이요, 전처리 사업 구조 개선을 좀 지속시키기로 했는데요. 전처리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좀 세척하고 다듬는 1차 전처리뿐만이 아니라요, 분쇄, 절단, 농축, 또 분말, 급속 냉동까지 이르는 이 고부가가치를 이르는 전처리 가공 역량을 또 갖추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가 이렇게 식자재 유통 부문에서 온라인 매출이 좀 늘어났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CJ 프레시웨이의 매출 추이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 고물가 시대이니만큼 아무래도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직장인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CJ 프레시웨이가 이 오피스와 또 산업체 구내식당 등에서 더욱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단체급식 1위 사업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2월에 또 의료 파업이 있었잖아요. 이 장기화 여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대형 병원 5곳 중, 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5곳 중에 2곳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 파업으로 인해서 병원의 그 영업 일수가 좀 감소를 하면서 영업이익 또한 16.7%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병원의 단체 급식은요, 식수단 이 단가 계약을 맺는 구조인 건데요. 식당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해야 매출이 늘고요. 이용자 수가 줄면 매출도 함께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원뿐만이 아니라 오피스와 또 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 효율화와 또 수익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급식업계 관계자는요, 요즘 고물가에 또 외식업 불황으로 인해서 급식 수요가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단가가 맞추기 쉽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급식업계가 고물가 혜택을 본 건 맞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도 동시에 있어서 이는 좀 풀어갈 과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래도 CJ 프레시웨이는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군의 협력사와 고객사와 협력을 해서요, 좀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고 급식 마케팅 영역을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CJ 프레시웨이의 공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기업 2개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알테오젠의 공시 요약입니다. 알테오젠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후보 물질인 ALT-L9의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알테오젠은 해당 품목의 바이오시밀러 가능성에 주목하고 다양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해 경쟁력을 확보해 왔는데요. 자회사인 알토스 바이오로직스가 진행한 글로벌 12개국 대상 임상 3상에서 ALT-L9은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했고요. 아일리아의 치료 동등성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알테오젠은 다음 달 키트루다의 SC 제형 임상 3상
임상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ADC 치료제의 SC 제형 개발과 기술 수출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 공시 요약입니다. 완전 자회사 F&D 인프라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D 인프라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CJ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사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비율은 1대0으로 산출되며 합병 기일은 오는 11월 18일입니다. 프레시웨이가 이달 27일 400억 원 규모의 또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지난해 미 매각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약해진 투심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